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상자입니다. 중국 역사상 여성에게 내린 가장 비열하고 치욕적 형벌은 공개적으로 옷을 완전히 벗기고 처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여성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인격을 모독했을 뿐만 아니라 수치심과 굴욕감을 안기는 추가적 효과도 있었습니다. 주로 여성 전사나 밀란의 선봉에 선 여자들이 그 대상이었는데 역사가들은 대표적인 사례로 다음의 세 여성을 꼽습니다. 첫 번째는 5호 16국 시대 전진의 5대 황제 부등의 아내 모황후입니다. 시기는 3, 4세기 때로 중국 북방의 오족이 중원으로 내려와 치고받고 싸우며 16개 나라로 난립하던 때입니다. 모황후는 장군의 딸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무술을 연마하여 기마술과 궁술에 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뛰어난 미모에 피부가 희고 날씬했다고 합니다. 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전진의 5대 황제 부등은 그녀를 황후로 맞아들이고 용장으로 대했습니다. 그는 반란군 출신의 후진의 태조인 요장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을 때 모황후에게 1만 대군과 함께 식량과 보급품을 공급하는 기지를 맡겼습니다. 많은 전투에서 부등의 군대가 승리했고 요장의 2만 병사가 포로로 잡히거나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부등이 잠시 경계를 늦추는 틈을 타 요장은 3만 군대를 야밤에 모황후가 지휘하고 있는 보급품 기지로 보내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게 했습니다. 모황후는 그들에 맞서 싸웠지만 수적으로 열세인데다 상대가 지칠 때를 노린 요장의 군대에 패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생포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부등의 전략적 미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요장의 군대는 모황후를 생포한 후 매우 기뻐하며 승리의 전리품처럼 그녀를 밧줄로 묶어 의기양양하게 요장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모황후는 헝클어진 머리가 온통 땀에 젖은 채 밧줄에 묶여 있었음에도 미모와 우아한 자태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요장은 그녀에게 깊이 매료되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하고 잘 지내면 이 나라의 국모가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모황후는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명색이 나는 한 나라의 황후다. 어떻게 저게 여자가 될 수 있나. 그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그 따위 말 집어치우고 빨리 나를 죽여라. 그럼에도 요장은 그녀를 선뜻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한술 더 떴습니다. 오천자후가 어찌 도적에게 모욕을 당하겠는가? 속히 나를 죽여라. 세상 천지 하늘이 보고 땅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감히 천자를 해하고 황후를 이렇게 모욕할 수 있느냐? 점점 날카로워지는 그녀의 말에 요장은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부하들에게 모황후를 끌어내 옷을 모조리 벗기고 참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모황후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모황후가 처형된 후 전진의 사기는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하지만 후진과의 교전은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394년 요장이 병사하자 부등은 서진의 도움을 청해 후진을 공격했지만 요장의 장남 유흥에게 체포되어 죽음을 당했습니다. 부등의 아들 부숭이 도주 중에 차기 황제로 즉위했지만 그 역시 서진의 죽음을 당했고 그해 전진은 몰락했습니다. 중국 역사상 그런 죽음을 당한 두 번째 여성은 7세기 당나라 초기의 역걸 첸수호젠입니다. 일면에서 그녀는 우리나라 동학운동을 떠올리게 합니다. 첸수호젠은 어릴 때 부모를 여의고 여동생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녀가 살았던 절강성 칭시현 부근은 산이 높고 계곡이 깊고 강이 있어 생산물이 많다는 이유로 과도한 세금 징수를 하여 평소에도 주민들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그곳은 100년 만에 재앙적인 홍수로 인해 모든 것이 황폐화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가족이 해체되어 유랑걸식하거나 곳곳에서 아사자가 속출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든 말든 관에서는 세금 징수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보다 못한 첸수호제는 부유한 고관의 집 곡창으로 몰래 숨어들어가 그곳에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발각당하고 말았고 온몸을 포박당한 채 몽둥이로 두들겨 맞고 죽기 일보 직전인 상태로 갇혔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이 떼를 지어 그녀가 갇힌 곳을 습격하여 그녀를 구출했고 관병들의 수색을 피할 수 있도록 철벽산으로 불리는 산속 깊은 곳으로 데려가 도교 비구니로 위장시켜 요양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몸을 회복시키면서 권력을 전복시켜야 된다는 것을 느꼈고 사람들을 모아 봉기 세력으로 발전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밀설이 누군가의 입을 통해
당나라 조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관에서는 첸 수호젠을 수색하여 혹세무민한다는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고 사람들을 모으고 세를 형성하는 방법으로 자신을 종교적 숭배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중국 역사상 최초로 여성 황제를 선언하고 자신을 원가제로 칭하게 했습니다. 신도수가 수천 명이 되자 그녀는 대중들 앞에서 봉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녀는 사천대군을 이끌고 목주와 우건을 함락시켰습니다. 그 끝에 농민뿐만 아니라 민초들의 가담으로 봉기군은 수만 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나라 조정의 위협을 느끼게 했고 당국은 대규모의 관군을 동원하여 반군 진압과 통제에 나섰습니다. 결국 관군과 반군은 한판 붙었고 그녀는 치열한 전투 끝에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비공식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체포된 후 옷이 완전히 벗겨져 신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속살이 완전히 노출되었음에도 그녀는 한치의 두려움도 부끄러움도 없이 머리와 가슴을 꼿꼿이 세우고 당당한 목소리로 조정과 관료들의 탐욕과 무도함을 비난하고 도처에 수많은 아사자가 있는데도 곡창을 열어 난민을 구제하기는커녕 오히려 매점매석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녀가 그런 굴욕적인 상황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자 그녀를 신문하던 관리는 분노로 책상을 내리치고 몽둥이로 그녀를 때리고 대나무 채찍으로 채찍질을 하고 머리채를 휘어잡아 내동댕이 쳐 무릎 꿇게 만들고 쇠바늘로 그녀의 온몸을 구석구석 찌르게 하여 그녀를 고문했습니다. 그녀가 실신하면 찬물로 깨우고 같은 짓을 반복했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입에서 세상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최후의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온몸이 발라졌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렇게 죽은 그녀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인지 현재 중국 절강성 항저우 춘안현에는 첸 수호젠의 봉기 유적지가 있고 첸다오 호숫가에는 첸 수호젠의 기념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세 번째 여성은 태평천국이 중국을 뒤엎었던 청말기 반란의 시대 반청운동의 여걸 추얼리앙입니다. 그녀는 산시성의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어깨너머로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법을 배웠지만 찢어지는 가난 때문에 이웃 마을의 어린 신부로 팔려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시집의 모진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사촌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거나 자수를 놓으면서 생계를 꾸렸습니다. 그녀가 10대 때 한풍제가 즉위했지만 도광제 때부터 기울어지기 시작한 청나라 경제는 외국 물자의 범람과 과도한 과세로 기회주의자들과 사채업자들만 호황을 누리게 했을 뿐 서민들에게는 입에 풀칠하는 것도 힘들게 했습니다. 청에 반발하는 많은 비밀 조직과 반청운동의 봉기 세력들이 조직되기 시작했습니다. 농민들이 주축이 된 봉기군은 부패한 관리와 귀족들을 공격하고 청나라 군대와 지방 군대를 공격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추얼리앙은 의술 관련 일을 하다가 봉기 세력에 속한 사람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 역시 아무리 이래도 배고픔이 사라지지 않는 사회에 대한 각성으로 봉기군에 가담했고 점차 봉기군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가 속한 봉기군의 리더였던 린베이가 죽자 리더로서의 역량을 보여준 그녀가 차기 리더로 선택되었습니다. 각 지역의 봉기군이 관군과 싸우기 위해 전략적 집결을 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결정적인 날 짙은 안개가 깔려 거북산의 봉화 신호를 보지 못해 집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도피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봉기군 20명이 체포되어 처형되기도 했습니다. 청의 관군은 봉기군을 괴멸시키기 위해서는 리더 중 하나인 추얼리앙을 체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그녀 검거에 대한 포상금을 내걸었고 결국 봉기군 일부의 배신으로 그녀는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추얼리앙은 관군에게 체포되어 취안저우로 이송되었고 역시 옷이 완전히 벗겨진 채 심한 고문과 구타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조직에 대해 끝까지 함구했고 그해 6월 14일 취안저우 난샤오창으로 끌려가 능지형에 처해졌습니다. 한풍제 5년 그녀의 나이 겨우 22살 때였습니다. 감사합니다.